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메가스터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아까 일부에 소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소장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시면은 이런 건 좀 있어요. 이렇게 말을 되게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극단적인 표현도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분들 오해하시는 것도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귀에 거슬렸던 거는 소장님이 어설픈 사투리 할 때 제일 귀에 거슬렸어요. 제가 대구 사람이라 어디든지 여기 내오면 참 이렇게 정겨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소장님은 서울 토박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씩 따라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교정도 좀 해주고 싶은데 저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 사투리 많이 안 나오죠? 그죠? 예, 서울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좀 요즘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게, 그 경상도 쪽에 계신 분들은 특히 잘하는 게 특히 수학에서 이런 걸 되게 잘하세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울 건데 이제 자연로그 이 상수 이 배우잖아요. 알파벳 이 이거 배우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게 구분을 못합니다.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예, 2의 2승 이거 구분을 못해요. 대구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할 수 있냐고 나한테 묻길래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하면 된다고. 차이를 모르겠대요 자기는. 예. 그래서 좀 요즘도 서울에서 많이 친구들 놀림 많이 당하는데, 대구 내려가면 또 대구 친구들한테 놀림 또 많이 당해요. 예, 어설픈 서울말 쓴다고. 그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시작을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그냥 농담 한번 던져봤는데, 사실 이 얘기가요. 공부 재밌습니까 여러분? 공부 재밌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학생 중에. 병원 가봐야 돼요. 예, 공부 재미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재미가 참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저도 공부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수능 얘기, 내신 얘기, 별의별 얘기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원서 쓰려고 쭉 볼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정확하게 가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정확하게 쓰려면 유일한 길이 딱 하나가 있는 게, 그냥 성적만 잘 나오면 돼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은 제일 쉬운 길이고요. 교과로 쓰려는데 내신 성적이 잘 나오면 그만이고요. 종합으로 쓰려는데 내신도 잘 나오고 비교과도 잘 됐으면 그걸 그만인 거고요. 정시 수능 가려면 수능 성적만 잘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길이거든요. 어찌 보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도 공부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정확하게 단언하는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아이들 나중에 가르칠 고등학교 공부 정도는 진짜, 우리 옛날에 저희 메가스터의 손주원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진짜 엉덩이가 모든 걸 해결해 줘요. 진짜 노력만 하면 극복 가능한 것들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마다 반에서, 제가 대구 대륜중학교 나고 그 고등학교는 오성고등학교라고 거기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거기 교육률이 되게 심한 곳이에요. 대구 지역 내에서도 특히나도 아주 그냥 공부 빡세게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마다 반에서 3, 40등밖에 못했거든요. 농구 갈까 공부 갈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좀 없으니까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얘기를 하면 술 먹고 한 몇 시간 동안 얘기 떠들어야 돼요. 그때 어떤 선생님 한 번 만나가지고 제가 정신교육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 형님 집에 가서 1m짜리 몽둥이를 한 100대 두드려 맞던 기억이 나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요, 엉덩이에 피로 얼룩져 있고, 그 집 엄마가 남의 애 잡는다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이 문을 꼭 닫고 저를 그렇게 모진 고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신교육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꽤 많으시거든요. 저 굉장히 늦둥이 나셔가지고, 제가 올해 41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첫 아들 봤는데, 이때 좀 늦은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다 더 늦은 나이에 저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효도 이런 문제 오만 얘기 상을 다 겪다가, 공부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꼴랑 3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과정을 그동안 안 했으니까 이거라도 채우려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는데, 사실 오성고등학교가 그 동네에서는 제일 서열이 좀 낮은 고등학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반에서 첫 시험에 반에서 5등을 했습니다. 제가 놀란 거예요. 저도 엄마 아빠도 놀랐죠. 심지어 그 모진 고문을 했던 그 형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단순히 오를 줄은 몰랐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갔던 대학이
당시에 원서 썼던 데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러니까 경대 의예과, 그다음에 서울대 자연과학부, 그다음에 고대 물리학과 딱 세 개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개는 이게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하나를 못 쓰게 된 상황이라서 제가 선생님한테 저 대구 살기 싫어요. 그래서 경대 포기하고 그냥 서울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서울대 입학하고 나서 친구들 딱 보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세상에 진짜 천재들이 있구나. 특히 저는 자연과학 전공자라서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 중에 정말 천재들 많거든요. 깜놀할 아이들 정말 많이 봤어요. 누가 봐도 학자 이런 타입 애들. 반면 제가 봤던 애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또 저 같은 노력파도 많이 봤습니다. 하니까 되긴 되는구나. 그런 애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가 단언하는데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 공부 때까지는 노력이 모든 걸 커버해 줍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지금 공부 얘기하는데 벌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성적 잘 나오려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뭐든 간에 잘 나오려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노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놈의 노력은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친구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시라고. 이만큼 하면 되나요?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까? 수학 문제 몇 문제 풀어야 돼요? 단어 몇 개 외워야 됩니까? 이런 한계 정하지 마시라고. 그거 자체가 이미 자세가 글러먹은 거라고. 그냥 다 할 생각으로 덤비셔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주게 되고요. 이런 말하면 조금 세속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말은 탈피했지만 예전부터 좋은 대학 나온 학생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가 좋아서라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어려운 거 참고 그 하기 싫은 거 참고 노력했다는 거 아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그보다 더 힘든 일 더 많을 텐데 더 하기 싫은 거 꾹 참고 가슴에 사표 몇 장이나 넣고 언제라도 던질 마음이지만 안 던지고 참고 열심히 할 거 아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력 지금부터 고3이라고 해도 늦진 않았고요, 1, 2학년이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행태는 다 버리시고 지금부터 좀 달라지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적이 나옵니다. 소장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조금 오해하실까 봐 제가 그냥 정신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본질적으로 수능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내신이나 수능이랑 별개가 아닌 거거든요. 참고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신이라는 토대 위에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신만 들다 잘하는 애가 수능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경우, 내신은 잘 안 되는데 수능 성적은 잘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시험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평가하는 요소가 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내신은 어느 정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게 바탕이 돼줘야지 수능 성적을 잘 받을 개연성이 조금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신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내신은, 학교 공부는 옛날 학점고사랑 마찬가지로 학력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까 소장님 말했다시피 그 범위 내에 있는 거 잘 머릿속에 담아두면 됩니다. 근데 까먹으시면 또 안 돼요. 수능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잘 담아두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내신은 지식 그 자체를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한국사 문제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어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 업적이 이런 겁니다. 5가지를 알려줍니다. 시험 문제는요, 이 사람의 업적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그대로 물어보죠.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일단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보기를 읽고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보기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 저 때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세계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밑에 선지를 봤더니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이 나라 때 이때 우리나라가 언제였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근데 밑에 걸 읽어봤더니 그 당시에 왕이 이 사람이었는데 업적이 적혀있네? 이게 아닌 거네? 라고 이걸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능과 내신의 차이예요. 내신은 그대로 지식만 물어본다. 수능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을 묻는 시험입니다. 일단 모든 학생이 수능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수능에 몰빵을 해야 될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죠. 그런데 거의 상당수 학생들이 수능을 뺄래야 뺄 새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 뭐든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교과로 대학 가려고 봤더니 부산대 특히 이과가 은근 경북대보다는 입결이 낮아요. 경북대가 좋아요? 부산대가 좋아요? 그러면
대구 사시는 분들은 경북대요. 부산 사시는 분은 부산대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둘 다 넘버 1, 2를 다투는 지방 공립대인 건 맞아요. 근데 같은 교과 전형인데 왜 같은 학과를 비교해 봤을 때 부산대는 입결이 좀 낮고 경북대는 조금 높을까? 왜? 단지 이것 때문입니다. 경북대 수능 최저 기준이 은근 좀 낮은 편이거든요. 부산대에 비하면. 특히 이과는. 이과 부산대 수능 최저 기준이 수학과 영을 필수로 반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최저 기준에 수학과 영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다 보니 기준이 좀 높아요. 그렇다 보니 내신 좀 낮은 애들 중에 수능 잘 본 애들이 최저 기준을 맞춰서 붙는 사례가 아까 중앙대 사례랑 비슷하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교과로 대학을 쓰거나 종합으로 대학 쓸 때 또는 논술을 대학 쓸 때 뭐 몇 군데 쓰다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데를 쓸 수도 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이나 어쩌다 보면 6점 중에 꼭 몇 개는 이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 하긴 해야 돼요. 적어도 몇 과목이라도.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을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마지노선 잡는 거거든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부산대쯤 간대요. 그럼 부산대 밑으로 낮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위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 수능 성적이 서울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내신으로 부산대밖에 못 간다는데 수능으로는 중앙대 간답니다. 그럼 걔는 부산대를 또 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마지노선을 잡는 건데 그 마지노선을 잡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또 수능입니다. 사실은 수능 성적 가지고 마지노선 잡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을 확보해놔야 내 마지노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볼 것 없죠. 정시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게 수능이니까. 수능 한 방으로 정시는 모든 게 끝나니까. 내가 상위권 대학 쓸 건데 올해 상위권 대학이 그렇게 많이 는다네. 내년도 늘고 계속 는다네. 이미 내신으로는 교과는 물 건너갔고 종합도 물 건너갔으니까 수시 논술밖에 못 쓴다. 논술 전형 합격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보험이 필요한데 그게 수능밖에 없는 거죠. 어쩌다 보면 이게 전 과목을 다 하지 않은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결국에 수능을 아예 버리는 학생은 그렇게 찾기 어려워요. 꼭 뭔가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두 가지 사례. 이런 애 참 많았어요. 작년에 수능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재수하겠다, 반수하겠다는 애들 올해 꽤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 응시 인원이 재수생들이 좀 많아질 개연성이 올해는 좀 있어요. 왜냐? 작년 수능이 참 더럽게 어렵거든요. 특히 국어가. 다른 것보다는 저는 국어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국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건 해도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 게다가 국어는 단순히 4개의 시험 중에 한 과목의 입장이 아니고 다른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1교시라는 입장. 저는 어떤 애까지 봤냐면요. 이 학생이 원래 6월 구평 성적은요. 전 영역 다 1등급이었어요. 전 영역 1등급 봤던 애가 수능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국어 시험을 봤더니 평소에 풀리던 문제도 갑자기 잘 안 풀려서 자기가 속으로 망했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먹고 수학에 영향 줬고요. 영어는 멘탈 붕괴가 안 하는데 얘는 영어도 멘탈 붕괴가 와버렸죠. 탐구가 어디까지 다시 또 회복이 되냐에 따라서 성적은 달라지는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웃긴 거는 막상 국어 성적을 딱 봤더니 제일 망했던 국어 성적이 은근 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자기만 못 봤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은 다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타산지적 삼아야 됩니다. 이 멘탈 붕괴 오는 거 첫 번째, 이런 멘탈 붕괴 오는 거 방지해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려니 하고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수능 때 사실은 원점수가 6점이 올라왔는데 그게 전부 다 3점짜리 수학 문제가 2개 막혔던 거였거든요. 공부 그렇게 잘하다 내가 3점짜리 수학 문제 막히면 이건 멘탈 붕괴가 보통 오는 게 아닙니다. 깜짝 놀래요. 근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넘겼습니다. 그냥 나만 못 풀겠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다음 거 또 막혔어요. 3점짜리가. 에이씨 나만 그러겠어. 또 그럴 수도 있지. 넘겼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문제는 거의 찍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맞았어요 그게. 그래서 6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절대 쉽게 나올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거면 됐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어머님도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꼭 한번 해주세요.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는 공부. 올해 시험 어려울 거야. 쉬울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단원 굳이 봐야겠어? 이거 어려운데 이해 못해도 어차피 틀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시험 보려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엔 도구로 작용합니다.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꼭 내가 공부 안 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공부 안 했다고 이 부분 모른다라고
본인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한 문제만 나와도 바로 멘탈 붕괴 와버리거든요. 어이씨 이게 나와버렸네, 공부할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공부는요 절대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자. 이 원칙이 뭐냐, 내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메가스터디에서 나오긴 했지만 메가스터디 인강 안 들어도 돼요. 원칙만 지키면 본인이 혼자 공부해도 됩니다. 근데 그 원칙을 모르고 그냥 디립다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학생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학부모님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원칙, 이걸 지키는 선생님들이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대충 가르치는 선생, 대충대충 가르치는 과외 선생과는 다르게 이 선생님은 정말로 잘하려는 게 있다. 왜 그런지 이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눈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칙을 지키는 바른 공부가 무엇이냐, 이거는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시험이 뭘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냐는 걸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좀 이론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지 제가 본인들이 판단을 내리기에 되게 용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였구나, 이 선생님 이렇게 하라는데 그게 왜 좋은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걸 먹으러 드립다 그냥 공부만 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 요즘 애들이 많이 따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좋은지도 모르고 합니다. 이게 뭐에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한다. 그게 앞뒤가 맞냐라는 거죠. 내신은 그래도 돼요. 그냥 외우면 되지만. 하지만 수능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사고력이다. 사고력의 뜻이 뭐죠? 생각하는 힘이란 뜻이잖아요. 아까 제가 한국사 예를 듣고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에 이걸 이해했을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묻는 시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국어에 대해서 먼저 이걸 말씀드릴 때,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이걸 다 말씀드릴 건데, 일단 국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원칙 이런 게 있어요. 왜 하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시험에 국어라는 과목을 시험을 볼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러시면 지적인 호기심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던 학생부를 만들 때 지적 호기심 대한 부분 이런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뜻이 뭐죠? 대학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물어보겠다는 시험인데 거기에 왜 하필 국어가 나옵니까? 그리고 거기에 왜 하필 문학이 나오고 비문학이 나오고요? 비문학은 왜 그렇게 다양한 주제가 있죠? 인문사회, 예술, 과학, 기술, 철학까지.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생각해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바른 공부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학이죠? 무슨 습이죠?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익히는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데요. 사실상 익히는 게 100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국어 능력이 물어보고자 하는 능력은요, 이 학습에서 학의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배우는 능력.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죠? 말로 표현된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요, 글로 표현된 책을 읽고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 가면요, 내가 전공이 생명과학이다. 그럼 4년 내내 생명과학 관련 과목만 들을 것 같습니까? 특히 대학 규모가 크거나 종합대학일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서울대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130학점이 전체 학점 이수인데 그중에 전공 이수학점이 한 50학점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교양입니다. 체육 1학점 필수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링을 들었는데 사수강했습니다. F April. 출석을 안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아차 싶어서 전출했더니 나이 많다고 그냥 A뿔을 줘버려서 좀 민망했는데, 대학 가면 내가 전공하는 과목 이외에 다른 것들도 수업을 많이 들어요. 교양으로. 그 주제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인문사회, 과학, 기술, 철학까지 되게 다양한 주제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 교재로 쓰는 원서 또는 교재로 쓰는 개론서를 읽고 공부를 하겠죠. 그 능력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대학 가면 네가 정말 다양한 주제 텍스트를 접할 건데 그거 너 정말 제대로 이해해낼 수 있냐? 그게 끝인 겁니다. 그 내용을 습할 필요는 없어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거기 나와 있는 그 지문들 내용을 그 상황에서 읽고 바로 이해한 다음에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 내용을 마치 고등학교 개념학습 하듯이 내 것으로 반복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학의 능력을 물어보는 게 국어 영역입니다. 이 능력이죠. 국어 영역이 평가하려는 본질인 거예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수학,
영어, 사회, 과학까지는 이것까지 다 나오는데 국어는 그렇지 않은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장 많이 괴리감을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학력고사 세대시면 전혀 괴리감을 못 느끼실 텐데 수능 세대는 되게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게 국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국어 수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국어 수업 시간에는 두괄식이 어쩌고요, 미괄식이 어쩌고요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글이 구성되어 있는 원리, 글을 읽어내는 방법 이걸 알려주고요.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학력고사는요 그걸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이 글이 두괄식입니까? 라고. 근데 수능은 그게 물어보지 않죠. 그냥 읽어보라 이겁니다. 네가 글을 읽어보는 원칙은 알려줄 테니 네가 그대로 읽어보고 이걸로 구성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수학과학이나 사회는 좀 다르거든요. 알려줬던 개념이 그대로 문제도 출제되니까 별로 괴리감을 못 느끼는데 특히 국어랑 영어 두 가지는 참 많은 괴리감을 느끼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를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고등학교 지금 현재 1학년이라면 조금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들어오면서 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랑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것도 좀 들어가 있지만 일단 문법이라는 부분은요. 말 그대로 문법 지식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이라 옛날 학력고사 때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조금 특이한 게 문법적인 지식을 지문으로 알려주고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밑에 문제가 풀리는 식으로 구성은 돼 있는데 그렇게 풀면 시간 낭비입니다. 옛날 학력고사 때 식으로 또는 내신 때 식으로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문법 지식을 잘 이해하고 있고 암기한 다음에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방법, 글을 쓰는 방법이잖아요. 수능에서는 평가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화법은 학생부 종합 때 면접에서나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작문은요. 인문계 논술에서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간접평가입니다. 남이 말해놓은 내용, 남이 써놓은 글을 읽고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글을 고칠 때는 이렇게 고치세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는 지식들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식은 문법과 거의 다를 게 없는 거고요. 글 내용 자체는 비문학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도가 은근 낮아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 조금 어렵게 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비문학은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바른 공부냐면 이거는 글 내용을 읽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애들이 보통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지문을 최대한 이해했든 안 했든 빨리 읽고 옆에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서 맞추는 데 초점을 다 맞춥니다. 한번 쫙 읽고 한 문제 푼 다음에 내용 까먹어서 한번 다시 읽고 또 문제를 봐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글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생각보다는 문제를 푸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독해력만 있으면 글을 읽어야 해서 제대로 한 번에 이해만 해낼 수 있으면 그냥 풀리는 게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은 그냥 글을 읽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국어 잘하는 애들이 어떤 걸 많이 하면 국어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죠? 독서를 많이 하면 국어를 잘한다는 애들이 있죠.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독서를 많이 하더라도 실제 내신 국어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수능 국어는 잘할 수밖에 없냐? 평소에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내신 수업 시간에 글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라는 걸 굳이 몰라도 이미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읽어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비문학의 핵심은 문제풀이가 아니고 지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또 읽는 거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교과서를 공부할 때 읽는 것도 책을 읽는다고 생각으로 읽어보고 지문 하나하나를 내가 문제를 연습풀이하는 이 지문 하나하나를 내가 마치 개념학습에 되는 글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쭉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차순위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렇게 지문에만 보고 이렇게 읽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간 없어서 문제풀이가 잘 안 되는데요. 그건 3년 있다 수능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문제 푸는 건. 그전에는 연습인 겁니다. 최대한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국어 특히 비문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절대 입으로만 글을 읽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글을 읽으면 칠판에 뭔가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분필을 들고 뭘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뭘 계속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뭘 계속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러면서 글을 읽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문 한 개를. 왜 그러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천재도 아무리 짧은 지문이라도 한 번에 읽고 제대로 머릿속에 담을 수 있냐라고 보면 그게 불가능이거든요. 토시 하나 바꾸고 내용 외워서 그 지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구조화를 시켜야 돼요. 도식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순서도를 그리거나 정보의 흐름을 머릿속에 일종의 사진 찍듯이 탁탁탁 일련의 과정으로 머리에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려면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네모 순서도를 막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연습이 잘 돼 있으면 나중에는 이런 그림을 직접 종이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독해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이게 어떤 경지라는 것을 단번에 이해를 하게 돼요. 아, 그런 거구나. 사실 별거 아니구나 라고 지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문제 풀인 그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일단 지문만 제대로 이해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몇 개 정도 꼬여 있거나 생각하는 문제도 존재해서 연습을 하긴 해야 되지만 거의 웬만한 건 그냥 다 풀리게 돼요. 그 다음에 문학은요, 왜 시험을 보느냐?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라면 마땅히 대학생이 어떤 거죠?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답게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해내는 능력을 묻는 게 문학 문제입니다. 근데 이놈의 감상이라는 건 되게 두루뭉술한 표현이고요,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고등학생은요, 지금 고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모든 문학 작품을 읽고 이거를 가슴으로 감상할 수 있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그런 학생은 국어 국문학과 가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SF 현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왠지 이해가 가죠. 근데 문학 작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실제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으면 그거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건데 대부분 그게 안 되니까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머리로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감상하는 거예요. 감성에 치중되는 게 아니라 이성에 치중되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 왜 싸우지? 읽어보니까 한 사람은 같은 장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물건을 잘 팔고 한 사람은 똑같은 물건인데 잘 안 팔리고 있더라. 바로 육가게인데 이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 아, 자기가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화가 나서 질투심에 욕을 했구나. 그래서 싸우는구나. 똑같은 상황인데 욕을 한 사람이 남자고요, 욕을 들은 사람이 여자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봤더니 왠지 이 여자 주위를 남자가 두리번 하면서 틱틱대는 게 요즘 소위 말하는 츤데레 같은 느낌이에요. 왠지 짝사랑하는 것 같아.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이랑 희덕거리는 걸 보고 사랑하는 마음에 질투심에 욕을 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게 문학은요, 소설인데 시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너무 표현이 함축적으로 돼 있고 그 시적자의 말하는 것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전혀 이해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똑같이 지문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똑같이 지문에 집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좀 못 가르치는 사람이면 옛날 학력고사 때 식으로요, 문학 작품 딱 써놓고 누구 한 명 일으킨 다음에 읽어보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다 읽으면은 자, 이거의 의미는 뭐고요, 이거 누가 쓴 거고요, 이 책 화자하고 싶은 게 어떤 겁니다 라는 걸 그냥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 그럽니다. 그냥. 아니, 똑같은 문학 작품 그대로 나와주면 외우는 게 의미는 있죠. 근데 수능에서 맨날 철날 똑같은 것만 나옵니까? EBS에서 없는 것도 수능에서 나오는데 그 생판 내가 읽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낼 거냐는 거죠. 평소 연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읽어봐야 돼요. 혼자 읽어보고 자기가 해석을 해야 돼요. 스스로. 틀려도 좋으니까 왠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기분인 것 같아. 감상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기분이 지금 이런 것 같아, 화가 난 것 같아, 기뻐하는 것 같아 라는 걸 혼자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해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근거 없이 그냥 생각한 거였구나. 해설지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말을 하는 건데 내가 그걸 간과했구나 라는 거를 계속 교정을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야지 생판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더라도. 그 일련의 과정이 비문학과 문학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연습량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수능 4개 과목 중에서 제일 성적이 늦게 오르는 게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예요. 국어라는 능력 자체가 이미 공부하는 능력 중에 학이라는 능력에 직결되는 능력이고, 그래서 국어를 잘 못하는 애들은 습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더 오래 걸리는데 이미 이해부터 늦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더디게 오르는 거예요.
국어 능력이 좋은 애들이 성적이 급상승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맘만 먹고 그냥 공부 안 했다가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빨리빨리 되니까 이제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 참 중요한 거다라는 거. 다음은 이제 영어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국어 영어는 일맥상통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도 간단해요. 대학 가면 다양한 원서를 접할 텐데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여기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혹시 외국에 살려온 학생 있나요? 외국에서 꿈꿀 때 영어로 꿈꾸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엄마 꿈속에서 막 그럴 때 엄마 이렇게 부르지 마미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한국어로 생각합니까? 영어로 생각합니까? 생각한다는 게 뭐죠? 생각한다는 거는 말을요 속으로 하면 그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게 한국어입니까? 영어입니까? 그게 한국어잖아요. 그죠? 사고 체계가 즉 그 사람의 언어의 체계랑 똑같은 건데, 영어라는 건요, 외국어라는 건요, 사고 체계가 한국어인 사람이 외국어로 접하게 되면 늘 하는 게 있어요. 꼭 무조건 이걸 합니다. 이걸 안 하고서는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게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해석이에요. 그게 사고 체계가 한국어인 사람은 외국어를 받아보면 무조건 한국어로 일단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게 해석입니다. 해석 전은요 순수하게 외국어 영역이고요, 해석 이후에는요 순수하게 국어 영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문제집 맨 뒤에 펼치면 나온 게 해설지잖아요. 그 영어 지문을 한글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이거 국어 비문학 문제라고 생각하고 읽어보고 답 찾아보면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 해석이라는 단계가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 지문을 읽듯이 국어 지문처럼 그렇게 복잡한 독해의 난도가 필요한 글로 꼬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해석이라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시험이요, 대표적으로 토익, 토플, 탭스 이런 어학 성적 시험입니다.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해석해놨더니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능 국어는, 수능 영어는 그렇지 않다. 국어가 잘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어 잘하는 학생 영어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단지 이것뿐이거든요. 해석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어휘, 어법, 이 두 가지가 답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어휘와 어법은요 그 학년에 맞게, 이 학년이면 이런 어휘는 알아야 돼, 이런 어법은 알아야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학년에 맞는 모의고사는 다 딱 그 수준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법과 단어 정도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국어 능력이 뒷받침됐을 때 영어는 딱히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건 오케이예요. 여러분 단어는요 나중에 대학 가면 수도 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끝나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어법이 나와서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때는 어법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글을 읽기 위한 어법과, 거기 또 어법 문제가 따로 있는데요,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기 위한 고등학교 과정 내의 어법 정도는 빨리 끝내놔야 이런 장문의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단어장에 기입하고 적으면 돼요. 근데 모르는 어법이 있다? 그럼 이미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부터 먼저 끝내시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게, 어법하고 어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도 있지만 글을 읽어내기 위한 지식도 있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거다. 이걸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이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다음에 비문학이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글을 읽고 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글을 읽고 완벽하게 한글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라. 이런 연습량이 많이 쌓이면은 소위 말해서 예전부터 있어 오던 직독직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냥 영어로 읽는 건지 내가 지금 한국어로 읽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로 그냥 한글로 받아들이게 돼요. 예, 그 순간에 갑자기 사고체계가 영어와 한글이 혼재되는 사고체계가 발생합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외국에서 생활 동안 오래 하게 되면 이제 사고체계가 이미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연습량이 필요해요. 다음으로 수학이랑 탐구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 수학이랑 탐구는요 말 그대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뭐냐면 수학적 사고력 또는 탐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으세요? 별로 와닿지가 않죠.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뭐냐? 수학적이라는 말이, 사고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수학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수학이나 과학 또는 사회 이거 잘하고 싶으시면 딱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듣던 얘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학적 사고력이 뭔지, 탐구적인 사고력이 뭔지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듣던 얘기인데 이걸 왜 하는지 그 이유는 생각해 보신 적 있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왜 그런지는 모른다라고 그래요. 왜요? 라고 물으면 이 개념의 완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왜 완성돼야지 왜 완성돼야 되는 거고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고 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는 이유를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고라는 걸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일단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일단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사고력을 순수하게 사고력만 묻는 시험이 무엇인지 이걸 일단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IQ 테스트 시험이 있고요. 시중 서점에 가면 널리고 널린 추리나 퍼즐 퀴즈 문제.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 더럽게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수학만은 만점 받았어요. 다른 건 다 개판이었는데 수학만은 유일하게 중학교 때.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추리 소설 읽는 거, 퍼즐 퀴즈 문제 푸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올라갔더니 다른 거 뭐 다 쥐뿔도 관심이 없는데 수학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퍼즐 문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은 꽤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게 결국에 제가 수능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거든요. 순수한 사고력 시험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죄수가 4명이 있는데 이렇게 벽으로 가로막혀 놓고요, 간수가 죄수를 한 명은 벽을 바라보게 한쪽으로 세워놓고요, 나머지 3명은 일렬로 앞 사람을 볼 수 있게 일렬로 앞을 보면서 세워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 감아. 그런 다음에 머리 위에 모자를 다 씌워요. 눈 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자, 내가 지금 너희 머리 위에 검정 모자 2개와 흰색 모자 2개를 씌워놨는데 너네들 중 누구라도 손을 대거나 보거나 돌아보거나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머리 위에 있는 모자 색깔을 맞추는 놈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다 석방시켜 주겠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열받아서 3살 동안 대답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한 놈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색깔이 뭡니다 라고 맞춘 애가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네, D. D라고 말하신 분. 왜요? 앞에 두 놈이 보이니까. 그렇죠. 또 다른 단어 있습니까? B. 왜요? B는 앞에 벽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딱 이것저것 다 떼놓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뭐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이게 바로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접할 때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구하라! 라는 말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제의 모든 조건을 다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 얘 입장에서는 정보가 뭐가 있죠? 있습니다. 정보가 검정색 2개, 흰색 2개. 자긴 찍을 수가 없어요. 찍으면 틀리면 죽으니까. 얘랑 입장이 똑같은 애가 얘입니다. 검정색 2개, 흰색 2개.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C나 D는 다른 정보가 있죠. 얘는 앞에 놈이 보이고 얘는 앞에 두 놈이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생각하면 얘가 앞에 두 놈이 다 보이니까 얘가 답이려니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럴 땐 여러분 문제에 적히는 조건 하나를 간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수학 문제 중에 조건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다 있으면 하나라도 빼면 문제가 풀려요? 아니죠? 그 문제, 그 조건 다 써야지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말한 것 중에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얘가 앞에 두 놈 모자 색깔이 같으면 자기께 뭔지 뻔히 아는데 왜 그 긴 시간 동안 대답을 못했을까요? 앞에 두 사람의 모자 색깔이 다른 거죠. 그걸 이 C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병신 같은 놈이 왜 대답을, 나랑 얘랑 색깔이 달라서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앞에 놈이랑 반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사고력만 묻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아주 어려운 배경 지식이 필요했어요?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상식만 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순수하게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고요. 이 상식이 바로 수학적인 개념, 과학적인 개념, 사회학적인 개념이 되는 문제가 바로 수학적인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고요. 사회학적인, 과학적인 사고력을 묻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잘 알아라는 이유가 생각할 소재거리가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제를 왜 많이 풀어보라 그러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속으로 답을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했거나 아니면 답을 말했는데 제가 못 들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뒤거나 또는 다른 걸로 답을 잘못 말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거 상식만 가지고 푸는 건데 그럼 그러신 분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상식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내 상식을 많이 넓혀 놓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도 생각해보고 저런 조건도 생각해보고 무슨 미로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미적분 원 배우게 되면은 나오는 것들인데 이거 간단합니다. x의 n승 n이 뭐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 가정했을 때 이 미분하면 뭐죠? 라고 물으면 이거요. 누구나 다 대답합니다. 문과 고등부도 이거 대답해요. 다 아는 거라서 공식이니까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 건데요? 왜 이거 미분하면 이겁니까? 라고 물으면 공식이 그런데요 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개념은요, 여러분 학교 수학 선생님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수학 선생님이 몇 페이지부터 볼체라 이걸 물어봤지 책을 100개 가면서 뭔가 설명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다 설명하잖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개념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완성된 자세가 어떤 거냐면 공식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 기준으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기준으로 또는 학원 선생님이 설명하는 기준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지 개념이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돼줘야지 이제 문제 푸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추천하는 도구는요, 메가스터 인강이 아니고요, 누구누구의 강의가 아니고요, 무슨 학원의 무슨 교재가 아니고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교재가 수학 정석입니다. 제일 싫어해요. 저는 수학책이든 과학책이든 모든 교재를 고를 때 넘버 원 순위는요, 책을 펼쳤을 때 그림이나 수식보다는 글자가 많은 걸 선호해요. 참 쓸데없는 설명까지 참 많이 해놨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과학 교재 중에 하이탑이라는 교재가 있잖아요. 제가 뭐 하이탑이랑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참 쓸데없는 설명도 참 많이 해놨다. 그게 진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딱 그 꼴입니다. 교과서에 보면요, 쫙 내용이 나와 있고요, 쫙 내용이 나와. 그래서 결론이 이거래요. 그 애들은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만 알면 문제가 풀리는데 내가 왜 이 앞에 것까지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 아까 그 아까 봤던 그 퍼즐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공식을 아는 게 상식을 키운 게 아니거든요. 상식의 아주 일부분만 키운 거예요. 이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머릿속으로 상식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문제풀이는 이것과 같습니다.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 미로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보는 순간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뭘 구하라는 건 알겠는데 들어간 다음에 나가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되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여기로도 가보고 여기로도 가보고 막혔다 다시 돌아도 가보고 이런 짓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문제를 딱 뚫어내잖아요. 그러면 아마 수학 성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빵점 100점이나 가정했을 때 이렇게 문제 하나를 뚫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프가 성적이 얼마나 올라가냐면요, 이렇게 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요 점보다도 더 작게 올라갑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는요,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국어, 아까 비문학 또는 문학,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스스로 감상해 보는 것, 수학, 과학 내용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 여기서 한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요? 답안지 언제부터 볼까요? 이런 거 묻는 거 학생들 자체가 이미 공부 별로 하기 싫은데 이쯤만 누가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성적 오르기 기대하시면 욕심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 때는요,
꼰대 같은 소리인데 어머니 아버님한테 드러난 소리가 아니고 학생한테 드러난 소리인데 저희 때는요 산업학습 근출법 이런 게 없어서 원래 2학년 때 되면 진도가 다 끝납니다. 아마 학력고사 제시했던 분 다 그랬을 거예요. 2학년 때 진도 다 끝내고요 3학년 1년 내내 문제만 풉니다.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대구에 있는 오성고등학교가 다른 소성고 학교랑 똑같이 아침 6시 반까지 등교한 다음에 밤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로 시켰어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학교 앞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아예 학교 정문 앞으로. 밤 11시 반쯤 되면 학교 운동장에 차가 빼곡하게 들어섭니다. 다 애들 데려가려고. 저는 그냥 그 길을 해집고 나면서 집으로 걸어가면 돼요.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집까지 아예 이사 버렸으니까. 제가 아침마다 일과가 어떤 거였냐면요 6시 한 10분쯤에 대충 일어나면 엄마가 저한테 물수건 하나 던져줘요. 그럼 물수건 머리 대충 닦고 나갑니다. 그냥 머리도 안 감아요. 별명이 비듬쟁이였습니다. 그냥 가요 학교를 대충 닦고. 그래서 엄마가 대충 차려준 거 대충 먹고 엄마한테 책 싸게 10,000원만 이렇게 10,000원 받아요. 올라가는 동안 문방구가 새고 셌잖아요. 학교 앞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아무데나 그날 하고 싶은 거. 저는 이제 되게 무계획한 사람이라 그날 땡기는 거 하는 주의거든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집 한 권 사요. 학교 올라가서 거의 18층 학교에 붙어 있으면 그거 다 끝났습니다. 벌써 버리고 내려와요. 그냥 밤 12시에 집에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제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거 해놨습니다. 또 먹어요. 살이 그것 때문에 찐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안 빠져요. 그게 죽겠습니다. 그래서 밤 1시쯤 자요. 그럼 아침에 또 일어나잖아요. 그럼 수건으로 얼굴 닦고 10,000원만요.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막 주다가 나중에 의심해요. 너 진짜 책 사는 거 아니? 어머니 제가 책 안 사면 딴 데 쓸 데가 있을까요? 아 그렇게야 그렇네. 사고 올라가요.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거의 하루에 한 권씩 끝낸 책도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많은 문제풀이 연습량 가져갔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내는 생각 절대 안 했다고요. 그냥 눈 뜨면 공부, 눈 감으면 자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경쟁이 수월해지고 이렇게까지 빡세게 안 하더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노력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나중에 사회생활 때도 좋은 경험이 된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제가 부탁인데 이런 질문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있지만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순위 넘버 1이 뭐죠? 기출문제. 넘버 2가 뭔가요? EBS 문제. 넘버 3가 뭔가요? 그 외 전부다 라는 마음을 꼭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 날 또 수시 강의가 또 잡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다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네,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 바랍니다.